안녕하세요. 대여 컴퍼니 멘토 신범철입니다.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30분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올 한 해 주식장 마감하기까지.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업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과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제 영상을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로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 또 시작해야죠. 오늘 영상은 또 이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이제 최근 이슈와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또 상징자죠. 유상증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유상증자를 찍었을 때는 이제 애플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지만 거기에 한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체크해 볼 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결국에 체크리스트는 유상증자 자금이 어디에 쓸 거냐, 그리고 유상증자의 효과는 어떨 거냐, 그리고 유상증자의 걸림돌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유상증자를 한 이유는 결국에 이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하고 또 이제 리파이낸싱 차원이죠. 차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르게 조금 말하면 결국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런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사업에서는 산업 초기 비용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또 이제 지속적인 R&D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서 경쟁을 점 시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경쟁의 우위를 점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외부 차입을 통해서라도 이런 OLED 사업을 강화할 거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 자금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중소형 OLED에 쓰이게 됩니다. 이 중소형 OLED에 약 이제 4,159억 원이 사용하게 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OLED 원재료에 사용되는데 이 값이 이제 5,483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결국 이제 채무를 갚아야 되겠죠. 이런 채무 상환 자금으로는 이제 ESG 채권에 이제 2,900억 원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크레디 아그리콜에 이제 빌린 차입금인 1,036억 원을 상환을 하는데 사용할 거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4,159원, 5,483억 원, 그리고 ESG 채권 2,900원, 크레디 아그리콜 1,360원, 1,036억 원을 사용하고 이렇게 유상증자한 효과는 어떨까라고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확실히 이제 단기간에 LG 디스플레이의 재무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됐다. 이런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거는 이번 LG 디스플레이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런 신용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점이었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과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의 동일한 입장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LG 디스플레이의 유상증자가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디스플레이의 업황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걸림돌이 과연 이런 OLED 산업이 어디까지 잘 풀릴까가 관건이다. 24년도에는 잘 풀릴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이 OLED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애플이 주도를 할 것 같고, 이 애플에 붙는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이번 연도에는 꽤 괜찮은 선방을 보여줬지만, LG는 울상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두 공급사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자금이 많기 때문에 먼저 OLED 신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LG는 조금 느리게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죠.
그리고 이런 투입이 늦으면 늦을 만큼 과연 애플의 파일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가 이제 관건이죠. 그런 자금적인 면에서 이런 유상증자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볼 수 있고, 또 애플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아이패드, 맥북에 OLED를 계속 넣어서 출시를 할 건데, 이 매출액이 얼마 정도가 나올 거냐를 해서 또 신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죠. 하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이런 유상증자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거다라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정한 효과는 결국에 업황 회복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이런 실적 개선은 당연한 말이지만 클래식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못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될까?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예상을 상회하는 디스플레이 업황의 악화나 이런 패널 판가가 하락을 해서 OLED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영업 실적이 회복이 안 된다면 이제 자본 확충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본 확충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자본 확충이 빠르게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빠르게 사라지게 되고 재무 부담은 급진적으로 증가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등급 하방 압력이 재차 가중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등급 하락을 말하는 것은 신용도의 하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A등급으로 있는데 이 A등급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말고도 다른 투자금을 조달받고 싶은데 그 점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이런 점들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더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말했던 거는 LG 화학이 켜져 있네요. LG 디스플레이 제가 지속적으로 말했던 거는 이제 13,000원 부근이죠. 그럼 13,000원 부근을 우리가 잘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말했을 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장이 마감될 때까지 확인해 봐야 되고 오늘 봤을 때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였죠. 얘네들이 지금 내렸고 방어를 하고 반등을 하고 여기서도 반등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반등이 와도 차라리 이제 차라리 여기서 한 번 더 눌리더라도 이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세 번째 바닥을 만들어주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가 말을 드렸죠.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이평선의 배열들 때문인 거죠. 이평선들의 배열이 점점 하나의 바닥을 더 만들었을 때는 지금보다 확실한 추세를 보일 수 있는 이평선 배열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소폭 조금 반등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와도 그렇게 크게 보지는 말고 어느 정도 한 14,000원에서 13,500원 부근에서는 한번 매도세가 나올 수 있으니 한번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방향대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 이제 12,300원은 방어는 모습을 보였고 상승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바닥을 밑으로 내려갈 때 이 13,000원 라인을 지키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한동안은 조금 관망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게 이제 오늘 이제 장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만큼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LG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의 이슈나 차트의 주가의 변동성은 제가 꾸준히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정말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디어 컴퍼니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